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요즘 물가가 오른다라는 뉴스 기사는 정말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식으로 먹고 있는 곡물류부터 과일이나 야채, 심지어 요즘에는 식용유, 육류 가격까지 끊임없이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반찬으로 즐겨 먹는 감자 가격도 작년에 비해서 2.8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정말 내 지갑에 들어오는 돈 외에는 모든 게 다 오르는 시기가 바로 요즘 이 시기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부동산으로 그 간극을 조금은 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투자 방법 또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실 수 있도록 내 지갑도 내 자산도 함께 좀 증가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고견 들려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으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2부 이 시간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 이야기들 생방송 시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입니다. 말씀하셨듯이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 등등 할 것 없이 다들 인플레이션에 고통받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죠.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굉장히 가팔랐기 때문이죠. 이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이라 그러는데요. 수요가 많아져서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은 좋은 인플레이션인데 비용이 높아지는 것은 아주 좀 나쁜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아무래도 현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려면 우리가 적절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에 대한 종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안정적인 자산인 부동산이 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하셨던 분들 요즘 좀 상당히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그러나 부동산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그나마 좀 안정적인 그런 상승을 보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또 지금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또 다른 새로운 세제 개편안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또 후반부에는 그 내용을 좀 달아드리려고 노력하고요. 여러분들께서 또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래전부터 부동산은 다른 투자처에 비해서 그래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인식이 많이 강한데요. 지금 그게 한 번 더 증명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조금 위험 자산에 투자하셨다면 이제는 좀 안정적인 투자 계획도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늘 열어두고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2부 이 시간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이야기부터 만나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함께 나눠볼까요? 예,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조금 네. 되는데 지금 월세 받는 게 좀 있어서 그걸 정리해갖고 네. 재건축에 좀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갖고요. 네, 월세를 받으셔서 좀 여유 자금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거를 좀 정리해갖고요. 아, 예. 그걸 좀 매도를 해서 예, 지금 예, 그러면 예. 보유하고 계신 거는 주택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선릉에 있는 조그만 오피스텔인데 그게 아파트로 돼 있더라고요. 아, 선능역의 아파트로 지금 등기부등본상에는 되어 있는 네, 거고, 그래서 네, 이걸 좀 정리해서 다른 재개발에 좀 투자해 보면 어떨까 보시는 거예요. 네네. 네, 선능이 어떤 아파트인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선릉에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대우 아이빌인가요? 그 오피스텔하고 똑같은 건데 그건 오래전에 지어진 거라 아파트로 돼 있더라고요. 네, 선능에 위치한 대우 아이빌 이거 아파트를 좀 매도를 해서 오히려 조금 네. 더 수익률이 높은 다른 재개발 투자를 계획해 보면 어떨까 보시는 것 예, 같아요. 현금 제가 이제 갖고 있는 현금 조금 하고 이제 우리 딸아이 거거든요. 아, 이게 따님 이름으로 되어 있으셔서 따님분 네. 대신 좀 연락을 주신 거죠. 네네. 그럼 여기다가 여유 자금을 어느 정도 더 추가로 좀 보유하고 계세요? 우리 딸이 이제 오피스텔 지금 살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갖고 가고 싶고 그냥 여유 자금은 한 1억 5천?
1억 5천. 그리고 예, 그거 정리하면 한 4억 좀 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총 자금 한 4억으로 재개발 네네. 투자를 계획해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을지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신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뭐 목소리에 근심이 가득한 것 같아요. 아, 제가 좀 목이 잠겨갖고요. 아, 목이 잠기셨어요? 예, 네. 목 좀 푸시고. 자, 이제 좀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이제 오피스텔이 따님 아파트를 그랬죠? 네, 오피스텔인데 아파트로 돼 있더라고요. 네, 예, 아파트. 어쨌든 공부상의 아파트면 그건 아파트입니다. 네네, 예, 아파트로 되어 있고. 요게 지금 성능역 일대에 있다 그랬는데 네네. 특별히 매도하시려는 이유가 있어요? 아, 그거 샀는데 가격은 전혀 안 오르고 조금 올랐다가 가격은 떨어지고 이제 어차피 뭐 수익형을 보고 그러니까 월세를 생각하고 샀던 거라 네, 네. 예, 그거는 저기 하지 않는데 예. 그래서 그거를 매도를 해갖고 있는 돈 좀 합쳐서 재건축 알겠습니다. 하고 알겠습니다. 싶어갖고요. 지금 일단 수익형이 맞지 않다는 거잖아요. 네네. 예, 따님을 봤을 때 따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8이요. 아, 38세. 결혼하셨고요? 아, 안 했습니다. 아직 결혼 안 하셨고 어쨌든 결혼을 네.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따님 명의로 요 아파트 한 채만 갖고 계신 거예요? 아, 그리고 우리 딸이 저기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구의역에. 예. 구의역 오피스텔. 네네. 오피스텔은 보유를 직접 뭐 보유하면서 거주하시는 거예요? 예. 본인 거예요? 예, 본인 요거는 거예요. 매도하실 생각이 없고? 그거는 얘 좀 갖고 있고 싶어 하더라고요. 왜 뭐 때문에 그렇죠? 가격이 오르나요? 가격이 오르지는 않는데 예. 또 하나 정도는 재건축 같은 걸 하려면 본인이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된다고. 아니 이제 월세-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꼭 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싶어요. 왜냐하면 네. 일단 오피스텔이 되었더라도 이제 네. 지금 일단 한 채를 정리한다고 할게요. 이제 양도세 중과 배제도 없으니까 네네. 예, 정리를 한다고 하면 이 오피스텔 구역에 있는 오피스텔도 자산 가격이 그렇게 뭐 이게 수익형이지 그렇게 뭐 시세 차익형으로 보기는 힘들어요. 네네. 그리고 얘가 발목을 잡는 게 뭐냐면 다른 주택을 취득을 할 때 취득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향후에 또 양도세 중과가 되었을 경우에 그게 또 이게 발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아, 오피스텔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아예 걱정을 안 하려면 네. 얘도 매도를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네. 가급적인 그래요? 매도를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재개발에 투자를 했는데 재개발에 재건축에 투자를 했는데 내가 살 곳이 없으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이잖아요. 근데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재개발 재건축 하잖아요. 네네. 예, 재개발 뭐 한다. 그러면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그 이후에 대체 주택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아, 예, 대체 주택. 이것도 네네. 이게 또 저기 보조금도 나와요. 대체주택 취득하라고 이주비 대책으로. 예, 그러면 그때 대체주택으로 활용해가지고 대체주택도 나중에 비과세를 받고 또 이 재개발에 들어가서 새로 된 아파트도 비과세를 받고 이 두 가지 다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만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해보시면 네.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아, 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차라리 저라면 네. 뭐 맞습니다. 물론 한 채를 정리하고 나머지 한 채도 딱히 장래를 봤을 때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 참에 아예 다 정리를 좀 하시고 새로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한 채를 다시 취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리고요, 네, 재건축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자, 그러면 이제 네. 문제가 재건축과 네. 재개발이잖아요. 네네. 이제 우리 보통 재건축, 재개발 두 가지가 있는데 네네. 수익성으로 따지면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이 좀 더 낫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수익성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재건축은 말이죠. 이제 재건축을 진행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30년이 넘고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뭐 이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갭이라 그러죠. 아무래도 투자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죠? 투자로 들어가는데 이 투자로 들어가려 그러면 갭이라 그러죠. 이 갭이 꽤 커요. 그러니까 매매가하고 전세가는 아무래도 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은 아파트는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좀 노후화가 많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전세가가 좀 낮아요. 네. 낮고 매매가는 그에 비해서 앞으로 이제 새 아파트가 될 거기 때문에 매매가는 충분히 그게 반영이 돼가지고 많이 높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간격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조금 힘들겠다,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에 비해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물론 갭이
물론 매매가는 좀 높고 전세가는 많이 낮아요. 노후화되는 주택이라 그러면. 네. 그러면 갭이 큰 거는 맞는데 재건축보다는 갭이 그나마 작다. 예, 작다 그러죠. 근데 만약에 이 재개발 구역이 이제 진행이 되는 곳이 아니고 이제 서울은 재개발을 하려고 지금 구역 지정을 하려고 열심히 동의서를 걷고 달리고 있는 구역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예, 그런 지역에 좀 최신의 신축 빌라 같은 경우면 매매가는 물론 높습니다. 매매가는 높은데 전세가도 굉장히 높아요. 전세가도 높아가지고 이 둘 간의 차이라 그러죠. 이 갭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요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재개발이 낫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따님의 투자 관점에서는 재개발이 낫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금이 지금 한 4억 5천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자금이 4억에서 한 5억대다. 5억대다 그러면 여기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되냐가 문제인데 서울에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 있잖아요. 잘 진행되고 있는 곳들. 그런 곳들은 5억이 넘어가요. 아시겠습니까? 네. 예. 왜 이렇게 목소리가 막 자꾸 들어가세요? 아니 제가 좀 목이 타네요. 그래요. 그리고 저기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우리 또 직접 전화를 주셨으니까 최대한 제가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시청자님이나 시청자님 따님께서 좀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예. 그럴 지역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네. 그러면 이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해놓으면 이게 또 아무래도 방송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다 본단 말이에요. 제가 불안한 거는 우리 시청자님이 가서 이 매물을 취득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와가지고 다 취득해 가격이 또 올라가 볼까 그게 좀 걱정이긴 해요. 아,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또 이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에서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아,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이 순간 한 4억대로 최고의 재개발 투자처를 찾는다 그죠? 네. 재개발 투자처라 그러면 저는 단 한 가지 딱 꼽습니다. 용산을 보십시오. 근데 용산에 그거 하고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산도 여러 구역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네. 예. 용산이 현재 뭐 대통령 집무실도 옮겨왔죠, 용산으로. 네. 이 용산이 앞으로 많이 발전을 할 겁니다. 용산이 개발 계획은 많이 잡혀 있는데 실제로 개발된 것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직접 딱 가보면 굉장히 좀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됐어요. 낙후된 도시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 바뀔 거라고 해서 지금 재개발이 엄청나게 많이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실제로 가는 구역들도 있고 또 가려면 좀 아직 시간이 걸릴 구역들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상세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서울역 바로 옆에 보면 서계동이라고 있죠. 서울 지리 좀 잘 아세요? 잘 몰라요. 아, 서울역의 서계동이요? 예, 서계동. 그러니까 이번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 보고 공부를 좀 하십시오. 네. 이 서계동이라는 구역이 있는데 이 서계동은 서울시에서 올해에 초에 신속통합 재개발이라고 해가지고 네. 자 빨리 진행 좀 시켜줄게 너네들 하고 싶은 사람들 신청해 이래가지고 모았거든요. 아, 네. 예, 102군데가 신청을 했고 그중에서 59군데를 자치구에서 여기 진짜 개발해야 됩니다라고 서울시에다 올렸어요. 네. 예, 그중에서 이제 21군데가 서울시에서 여기는 직접 바로 시행을 해도 되겠다 해서 후보지로 선정한 곳이 21개소고 나머지 네. 38군데가 남았잖아요. 네. 거기는 다음번에 우리가 진행해줄게라는 그냥 암묵적인 약속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어요. 아.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리고 네. 행위제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실수요자가 아니면 여기 들어오지 마, 살지 마, 사지 마, 집 사지 마 이 말이고 여기는 이제 어차피 나중에 재개발을 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신축 건물 짓지 마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재개발이 곧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바로 아래쪽이 청파 2구역이에요. 아. 청파 2구역. 여기는 이번에 신속통합기획의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 바로 청파 2구역 옆에 보면 공덕이 있어요. 공덕동 A구역이라고 해서 여기도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이 됐어요. 네. 두 군데가. 그리고 네. 아래쪽에 보면 여기 청파 1구역이라고 해서 네. 청파 1구역. 여기는 예정구역인데 아주 오래전에 지정이 됐었던 곳입니다. 지금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두고 있어요. 네. 거의 다 왔단 말이죠. 목전에 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여기에 원효로 일가라고 해가지고 원효로 일가 여기가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있어요. 아주 높이 지어주는 거. 그러니까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요.
이 역세권 재개발로 해서 지금 현재 구역 지정 공람 공고가 떴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 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지정 임박.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효창동이라고 있어요. 아, 예. 여기도 역세권 재개발. 바로 원효로 일가하고 똑같습니다. 조금 한 1년 정도 늦어요. 그런데 어차피 여기도 이제 입안 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행위 제한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구역 지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여기 용문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용문동이 말도 많고 탈이 많은데요. 여기는 공공복합 사업으로 공공에서 재개발을 진행해 준다고 해서 지금 여기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그리고 아래쪽에 원효로 3가, 여기도 원효로 3가도 보면 신속통합기획에 지원을 했다가 떨어져서 여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어요. 행위 제한도 걸렸고요. 그리고 원효로 4가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한참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용산이 이제 다 재개발이 진행될 예정인 거죠. 그리고 앞으로 많이 바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래쪽에 보면 가운데에 비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 가운데에 비어 있는 부분이 바로 청파동 3가입니다. 3가. 요 청파동 3가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아무 말이 없었었는데 이제 요 최근에 들어와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움직임. 왜냐하면 다른 데 다 지금 재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가격들이 다 높은데 우리만 안 하고 있으니까 가격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신 거죠. 그리고 또 새 아파트도 받고 싶고. 네. 그래서 여기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 가보시면 네. 꼭 임장을 한번 가보세요. 뭐든지 투자하기 전에 내가 직접 제 눈으로 보고 그 분위기를 느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4억으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합니다. 청파동, 청파동 3가, 청파동 3가, 네네. 예, 서계동도 5억이 넘어가고요. 네. 지금 청파 1구역 같은 경우는 뭐 5억으로는 아직 택도 없고요. 아, 네. 그리고 신속통합계획에 선정된 청파 2구역도 5억 이상씩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투자도 하기가 힘들어요. 아, 네. 그리고 원효로 1가 효창동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이 막 많이 올라가지고 뭐 5억 이상씩 들고 있어야지, 5억 이상씩 들고 있어야지 뭐 1.5룸 정도 들어간다. 살 수가 있다. 네. 그 아래쪽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데 청파동 3가는 요거 진짜 우리 시청자님 아세요? 아, 4억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내가 지금 만약에 선릉에 있는 거를 처분하고 재개발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네. 즉시 처분을 하시고 계약하자마자 여기 가서 청파동 3가에 바로 들어가서 가급적이면 계약을 하시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아, 그러면 거기 예. 들어가면 실거주도 가능한가요? 실거주도 가능하고요. 투룸이면 혼자 살기 딱 좋습니다. 아, 그리고 2년 거주 요건 채우잖아요. 네네. 나중에 다시 이사를 나오더라도 향후에 내가 매도를 할 때 비과세 혜택 그대로 유지가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아, 요번 기회에 가급적이면 재개발 쪽으로 갈아타셔가지고 어차피 서울에 공급이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예, 주택 가격 잡으려면 아파트 많이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개발 다 간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네.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재개발 초기 단계에 들어가셔가지고 마지막에 딱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네. 돈 엄청 많이 벌어요. 그렇게 아, 네네. 버신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좀 일찍 들어가셔가지고 원효로 1가 효창동 이렇게 투자하셨던 분들은 돈을 지금 많이 벌어서 지금 한 바구음 빚고 있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님도 예, 목소리 막 작게 이렇게 근심 가지는 목소리가 아니고 다음에 전화하실 때는 활짝 웃는 목소리로 전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꼭 한번 모기 전화해 잠겨 보시기 갖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결국은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좀 정리해서 재개발 쪽으로 그 금액에 맞는 투자 지역 일러드렸으니까요. 한번 자녀분과 함께 임장 활동 해보시고 언제든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시청하시는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전화입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아, 제가 그 서울의 1주택자인데요. 네. 여유자금이 4억 정도 있는데 네. 대출을 3억 정도 해서 지금 사당 5구역 그 재건축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시간 대비 그 적정한지,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 효창이나 청파 방금 말씀하셨던 데도 보고 있는데 거기는 이미
너무 많이 나와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네. 사당 5구역보다 더 오래 걸릴 것 음. 같아서 좀 망설이고 있거든요. 네, 둘 알겠습니다. 중에 어디가 좀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네, 그러면 1주택 상황이신데 이건 건드리지 않고 그냥 여유자금 예. 4억에 대출까지 좀 활용해서 7억의 자금으로 재개발 투자처를 보고 계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첫 번째로 1순위로 보신 지역이 사당 5구역이신 것 같고 그리고 용산 예. 지역도 함께 좀 고민하고 있다 말씀 주셨는데 어디가 좀 사업성도 빠르고 좋고 속도도 빠른지 따져보도록 할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예, 영광입니다.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궁금하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예. 자, 지금 1주택자로 그러셨는데 주택 한 채를 더 취득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중과 예, 취득세, 예. 중과 괜찮으세요? 물건만 좋다면 뭐 그죠? 예, 그런 정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어차피 많이 오를 거면 예, 취득세, 망설이지 않습니다. 예, 중과 받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뭐 양도할 때는 공제가 다 되는 거고 예. 그리고 그 취득세 무서워서 못하면 나중에 그 오르는 거 뒤에서 보면 아우 진짜 가슴 많이 아프잖아요. 예. 그래서 많이 오를 거면 당연히 취득세 무시하고 투자를 하라. 무조건 투자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예. 지금 사당 5구역 보셨다 그랬는데 지금 사당 5구역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죠? 그 이제 구역 그 특별 관리 그 지정된 그 뭐지? 특별 건축 네. 이쁘게 짓는 거. 그게 이게 뉴스 나왔고 네. 지금 조합 설립됐습니다. 조합 설립됐어요? 네. 조합 설립됐으면 일단은 안전한 내용이에요. 안전해요. 예, 28년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예, 어차피 75% 이상이 지금 주민들이 동의를 했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진짜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무조건 예. 진행됩니다. 지금 투자금이 7억이면 투자가 가능한가요? 7억이면은 저기 84 확정이에요. 7억이면 84예요? 예. 그러면 여기 투자를 하세요. 사당에. 용산보다 좀 낫습니까? 물론 입지만 보면요. 예. 입지만 보면 용산보다 낫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사당이니까. 예. 용산은 앞으로 많이 변화할 지역이니까 많이 바뀔 지역이니까 예. 아무래도 뭐 상승률은 높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급적이면 내가 자금이 많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예. 많이 투입이 되는 거면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낫습니다. 예. 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도 좀 안정적으로 하시는 게 나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 입장이라면 사당 예. 5구역에다 투자를 하고 할 것 같고요. 예. 7억이라도 84를 만약에 받게 되면 이쪽에 분담금이 한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2억 정도, 2억 2천 정도. 분담금이 2억 들어간다 그죠? 그럼 예, 만약에 예, 3억이라 1억이고, 치고 그러면 10억이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10억이 투자되는데 84가 나중에 사당이 이쪽에 아파트가 되고 나면 얼마가 할까요? 그것만 그게- 생각해도 차익이 예. 엄청나게 생기잖아요. 이 동네가 별로 비교할 만한 그게 애매해가지고. 사당이 좋아요. 예. 사당 쪽이 어차피 강남이나 이쪽에 지금 계속 뭐 서리풀 터널이다 개발이 많이 잡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수요자들이 이 강남 쪽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옆으로 밀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밀려 나오면 사당 쪽에도 계속해서 밀려 나올 거고 강남이 1번이라 그러면 동작 쪽이 2번으로 들어가겠죠. 예. 그만큼 가격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시청자님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 너무 물론 서울이 좋습니다. 서울이 제일 좋아요. 예. 앞으로도 많이 오를 거고 지금 보시면 뭐 용산도 보셨고 사당도 보시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앞으로 좀 많이 오를 지역이 또 보여요. 어디냐면 어디? 여기 예. 성남입니다. 성남. 상대원 거기요? 예, 성남 구도심. 상대원은 지금 상대원 3구역 같은 상대원 2구역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태고 상대원 3구역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정비구역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예. 제가 조금만 이제 봐드릴게요. 예. 성남은 잘 아세요? 예, 거기 위에 집이라서. 아 위쪽에 집이세요? 운정이라서. 예, 그러면 성남이 돈을 나중에 많이 벌겠다는 것도 보이실 것 같은데 이 사당보다 성남이 성남이 보면 네. 지금 이곳이 이제 신도시로 거의 바뀌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완전히 그냥 신도시로 탈바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중에 메인이 여기 신흥대로 있죠. 예. 예, 여기가 메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 수진역 바로 앞에 있는 신흥 1구역, 수진 1구역 있잖아요. 예. 여기는 메인에 바로 위치를 하면서 둘 다 한 4,000세대씩 들어와요. 예. 4,000세대씩 굉장히 많은 예. 세대수가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메인에 입지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성남에서 이게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잖아요. 향후에. 예. 그러면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상대원 3이요? 상대원 아니요. 신흥 예. 1구역, 수진 신흥 1구역. 1이요? 예. 신흥 1, 수진 1. 상대원 3구역은 굉장히 세대수는 많은데 거의 만세대입니다. 예. 만세대인데 약간 위치가 조금 애매해요. 예. 예, 세대수가 많아서 좋긴 한데 그렇다고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예. 들어가는 투자금 대비 많이 벌 것을 생각을 하면 지금 예. 신흥 1구역이나 수진 1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 7억 정도는 투자가 가능해요. 예. 지금 여기는 현재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재개발하고는 좀 달라서 LH가 사업 시행자예요. 예. 우리 주민들은 그냥 주민 대표회를 구성을 하고 있고 그런데 사업 방식 그냥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LH가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민들하고. 예. 여기는 순환정비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재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신흥 네.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건축 지금 시공사를 선정하는 중에 있어요. 예. 예, 조합은 설립 인가가 됐고 예. 시공사 선정하는 중이고 조금 있으면 이제 사업 시행 인가할 거고 관리 처분 인가하고 2027년에서 8년이면 아마 아파트로 신축이 돼서 입주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죠? 사당이랑 비슷하네요. 예. 네네, 사랑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LH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일정에 맞춰서 딱딱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예상하는 대로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뭐 예. 주민들끼리 뭐 이런 뭐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사업이 막 지연되고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성남에서 돈을 한번 벌고 예. 그다음에 그 차익으로 또 다시 서울 쪽 안쪽으로 좀 더 메인으로 들어오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일단 한번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예. 사당 5구역도 보시되 여기 성남에 가셔가지고 신흥 1구역도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 둘 간에 비교해서 더 나은 게 어느 건지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기회비용 생각했을 때 어떤 게 더 낫다고? 저라면요 예. 둘 다 비슷해서 저도 한번 임장을 한번 더 해보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정도 마치고요. 다음에 또 더 궁금하면 다시 전화 주십시오. 제가 한번 더 상세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보셨던 방향대로 사당에 재개발 투자하시는 것도 찬성 의견 드렸고 조금 더 사업적인 속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성남 지역도 함께 일러드렸으니까 두 지역 임장 한 번씩 더 해보시고 꼭 현명한 투자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02-2638-3970번 언제나 이용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또 문자가 조금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고 열어두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사연 주신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3830번 쓰시는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여유자금을 3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인데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좀 주셨어요. 좀 막연하게 큰 질문이긴 한데 그래도 도움 주세요, 소장님. 네, 지금 문자 주신 시청자분은 꼭 한번 오셔가지고 상담을 한번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막연하게 이렇게 해버리면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에 대한 답변은 지금이라도 당장 대출을 땡겨서라도 매수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시청자 사연을 주신 분께서 직장 위치는 어딘지 그리고 내가 주로 활동하는 곳이 어딘지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 만약에 결혼하실 상황이다 뭐 이러면 아니면 신혼부부다 이러면 또 주변에 뭐 시댁이 어딘지 아니면 친정이 어딘지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봐야 될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입지는 좀 달라지게 되겠죠. 선택하는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그냥 한번 임장도 많이 다녀보시되 가급적이면 나는 내 집을 꼭 마련한다라는 생각으로 임장을 다니셨으면 합니다. 보통 보면 상담 오시는 분들도 말씀은 그렇게 하세요. 내 집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올랐는 것 같아서 좀 망설여진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마련을 하고 싶은데 어디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이제 제가 직접 이렇게 현장에다 보내드린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결국에는 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좀 불안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향후에 뭐 금리나 아니면 뭐 긴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많이 불안하시기 때문에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거 같아요. 우리가
경제 위기나 아니면 뭐 주택 공급이나 해서 가격이 조정을 받는 좀 하락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5년에서 7년 정도 딱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그때 내가 그때라도 샀어야 했는구나. 그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연을 주신 시청자분께서도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시려고 하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지금이 가장 싸다. 어차피 인플레이션은 온다.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보시고 한번 임장하시고 그에 맞는 아파트가 있으면 취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 아파트나 내가 공부해서 막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사는 아파트는 이 정도 오르는데 그 전에 봤던 다른 아파트는 이만큼 더 올라버리면 굉장히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전문가하고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내가 선택한 아파트가 많이 오르는 그런 아파트로 꼭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만약에 보신다면 시청자분께서는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시고 신혼집 내 집 마련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처가 아니고 내가 실제로 거주해야 한 내 집 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상황적인 부분이 꼭 반영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그런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됐던 건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잘 고민해 보시고 조금 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늘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3680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동소문동의 송산아파트 82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전망이 궁금하고 또 여유자금 1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가능한 투자처도 알려주세요라는 사연이에요. 두 가지 질문이네요. 소장님 도움 주세요. 네, 동서문 송산아파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마 저한테 사연 주신 이유가 딱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번씩 이 한진아신이나 송산아파트나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전망은 뭐 제가 이쪽에 그냥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전망이 좋기 때문에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겠죠. 여기 송산아파트가 여기 아래쪽에 있고요. 또 위에 또 한진아신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보면 이 한진아신 아파트가 성북구에서는 가장 대단지 아파트예요. 한 4,500세대 정도 되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송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350세대 정도 될 겁니다. 세대 수가.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이 아파트를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면 이제 아무래도 대단지 아파트니까 한진아신 아파트가 훨씬 더 가격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현장에 가보시면 직접 가보시면 좀 아시게 될 겁니다. 둘 간의 장단점이 있어서 그래요. 아무래도 역 간의 거리가 송산 아파트보다는 한진 아파트가 좀 멀다. 그래서 이 가격을 보면 결국에는 가격이 답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둘 다 비슷비슷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합니다. 가장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느 아파트나 할 것 없이 내가 만약에 송산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한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분을 부러워하실 필요도 없고 한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 그러면 송산 아파트를 또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동 운명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지어진 연수가 연도가 한 98년인가 97년인가 뭐 그럴 겁니다. 둘 다 동시에 지어졌어요 거의.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30년 되겠죠. 한 5년 지나면 30년 되겠죠. 이 30년 차가 되면 뭐가 됩니까? 재건축이 진행이 가능을 하죠. 그래서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한다, 뭐 재건축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면 아마 가격이 더 뛸 거예요. 그러면 연도수가 같기 때문에 가급적 통합으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이때 가격이 오르겠죠, 당연히. 한 5년 지나면 가격이 또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다냐? 그게 아니고 이 아래쪽에 보면 송산 아파트 바로 옆쪽에 보면 여기에 성북 1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성북 1구역. 이건 뭐 어차피 송산 아파트에 보유하고 계시다 그러면 잘 아시겠죠. 여기가 공공재개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은 아무래도 사업 추진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잘 진행이 예정대로 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북 1구역에 재개발이 진행되면 나중에 이주 수요가 나오겠죠. 이주 수요가 나오면 당연히 바로 옆쪽으로 이렇게 이사를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한 번 더 또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가 신축 아파트로 성북 1구역이 들어서게 된다면 당연히 신축에 의한 신축발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많이 높을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들이 또 가격이 한 차례 또 오르겠죠.
두 번 오를 겁니다. 거기다가 향후에 30년이 지나서 재건축 얘기가 나오게 되면 또 한 번 오르는 이렇게 3콤보로 3번 오를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망은 괜찮으니까 그냥 쭉 보유하시든지 만약에 거주하고 계시면 쭉 거주하셔도 무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하셨던 게 1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억에 대한 투자처. 지금 집을 한 채 갖고 계신데 한 채 더 하신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부담은 되실 겁니다. 부담이 되시는 게 바로 취득세 부분이죠. 이 취득세가 주택을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데 굉장히 허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올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 묵혀둘 수 있는 데다가 투자를 하시되 가급적 신축을 하셔가지고 임대사업자를 내면 85%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아직까지 임대사업자 중에 혜택 중에 남아있는 거 한 가지 더 취득세뿐만이 아니고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도 남아있으니까 만약에 송산 아파트를 나중에 처분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투자했는 1억 투자처가 신축 아파트로 될 재개발 구역이라 그러면 그때는 괜찮겠죠. 그러면 향후에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서 매도를 하셔도 비과세가 되니까 굉장히 좋은 혜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 제가 한 군데를 말씀드린다 그러면 그래도 기왕에 전화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냥 찾아보세요 하면 너무 매정하잖아요. 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한번 어떤 얘기는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기 미아동 쪽을 한번 보십시오. 미아동 쪽이 아직도 가격이 좀 꽤 저렴합니다. 하지만 미아동에는 많은 재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미아 258 구역 같은 경우에는 행위 제한이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본동 148도 뭐 재개발한다고 말이 굉장히 많고요. 아래쪽에 미아 뉴타운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이신설선입니다. 여기 솔샘역하고 삼양 사거리역인데 요 사이에 꼭 한번 좀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이름도 굉장히 좀 예쁩니다. 파인트리예요. 파인트리가 뭐죠? 이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마을 이름이 있어요. 소나무 협동마을이라고 해서 이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이 한번 나중에 노후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언덕도 많이 고바이고요. 굉장히 주택들이 노후화되어 있어요. 노후화되어 있고 거의 뭐 재개발을 지금 당장 진행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살펴보면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확대를 한번 해보면 제일 보기가 좋은데요. 여기 보시면 막 꼬불꼬불한 이런 지렁이 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렁이 길들이 많다는 건 뭐죠? 이게 소방차가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소방차가 들어가기 힘들어서 화재도 굉장히 취약하고 재난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노후화가 됐는데 이 꼬불꼬불한 길들이 많고 길이 워낙 좁다 보니까 건축 행위가 일어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건축 행위가 힘들어서 노후도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 소나무 협동마을 안에 보면 저는 직접 임장을 가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신축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 신축에다가 투자를 하세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재개발이 분명히 어떤 재개발 형식이 되었든 재개발이 진행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는 신속통합기획에는 도전을 했다가 떨어졌는 상태고 또 여기 2차 공공재개발로 또 신청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이 되었건 선정이 되지 않건 아마 분명히 재개발로 진행은 될 것이다. 계속해서 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이 신축 아파트, 신축 빌라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1억 이하로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고요. 또 취득세가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 취득세 85% 감면받아서 15%만 내면 되는 겁니다. 이 15%만 내면 거의 뭐 1세대 1주택 주택 취득할 때나 진배 없는 그런 취득세밖에 안 되니까 부담 없이 취득할 수가 있고요. 대신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게 있죠. 10년 동안 임대사업자를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10년 동안 임대사업자를 유지를 하는데 만약에 중간에 재개발을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관리 처분 인가까지 나서 매실이 된다 그러면 이 임대사업자 10년 약속은 했지만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못 지키는 거기 때문에 말소가 된다 하더라도 받았던 혜택들을 다시 배타 내지는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과태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꼭 내시고 여기다가 하나 투자를 해두시면 장래에 우리 시청자님이 연배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자녀분이 있다거나 뭐 하시면 굉장히 좋은 물림이 될 것이다.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소나무 요 마을에 임장을 한번 해보시고 가급적이면 투자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아파트도 마음 편하게 보유 의견 드리면서 또 1억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투자처도 일러드렸으니까 임장활동 해보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0253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인데요. 은평구 불광동의 남해 그린힐 아파트의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에요. 간단하게 질문 주셨는데 거주하시는지 여부가 조금 빠져있긴 하네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남해 그린힐 아파트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 불광동에 있습니다. 앞에 불광 5구역이라고 해서 재개발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일대가 아시겠지만 뭐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막 서울에서 막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한 30평대가 12에서 13억대 정도 그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매물은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일단 남해 그린힐 아파트라고 해서 이게 세대 수가 한 100세대 정도밖에 안 되고요. 보시다시피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나홀로 아파트고 그러면 여기 불광동 일대가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노후된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재개발이 상당히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막 움직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좀 노후도가 제가 여기를 가봐서 하는데요. 그렇게 신축들도 좀 들어오고 노후도가 좀 맞추기가 좀 힘들겠다. 그리고 이 만약에 아파트를 넣게 되면 세대수가 너무 많아져 버리니까 사업성이 나오기도 좀 힘들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나홀로 아파트들이 있다 보니까 향후에 뭐 재개발로 가기는 좀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이고요. 또 그렇다고 뭐 재건축도 대상 아파트가 될 수가 없고요. 세대 수가 적은 데다 또 용적률이 있다 보니까 재건축도 좀 힘들 것 같다. 뭐 그렇게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은 답변을 드리고는 싶으나 드리기 힘들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뭐 소규모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이런 걸로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업성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그냥 과감하게 매도를 하고 다른 더 좋은 투자처로 한번 갈아타 보자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신다면 꼭 한번 그렇게 생각을 뭐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드리는 답변에 좀 수긍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제가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의 어떤 자금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게 된다면 더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아쉽긴 하지만 투자 가치 면에서는 매도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매도 계획 생기신다면 언제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도움 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 2부 마지막 시간은 여러분 조금 더 부동산 시장의 노하우 키워보실 수 있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정리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과 동시에 또 부동산 시장에서도 하나의 큰 변화가 있었죠. 바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1년간 좀 배제가 된다라는 게 시행이 된 시기인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하나하나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소장님 바로 전해주세요. 네, 우리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들 기대했던 내용이었죠. 어제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그저께네요. 9일날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되고 양도세 중과 완화 부분만 발표가 될 줄 알았는데 두 가지 더 또 옵션이 딸려와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제 의견보다는 발표되는 보도 자료를 내용으로 토대로 해가지고 좀 드라이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하기로는 그냥 한시 배제 이것만 이제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요. 등으로 나왔습니다. 등으로 나와서 이게 뭔가 한번 제대로 한번 살펴봤죠. 그러니까 보도 자료가 5월 9일 날 월요일 날 배포가 됐고요. 뭐 여러 가지 개정 배경은 좀 있습니다. 당연히 개정 배경은 뭐 다른 거 없죠. 굉장히 주택 시장을 왜곡시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가격을 많이 올려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개정 내용으로 세 가지 정도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원래 2년이라 그랬는데 1년으로 줄었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1년간 좀 불충분하지 않을까. 향후에 또 계속 연장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어찌되었건 다주택자들 굉장히 좀 묵은 체증이 좀 내려가듯이 그렇게 좀 시원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요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재기산. 요거 지금 마지막 남은 주택 새로 또 2년 거주하고 2년 보유해야 됐잖아요. 그거 아예 폐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겠다. 여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2.16 대책 이후로는 한 채 더 취득을 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인 상황에서는 1년 내에 종전주택 처분해야 되고요. 그 1년 이내에 또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또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다시 또 완화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해당되실 분들은 굉장히 좀 좋은 조건으로 받겠다. 원래 애초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야 됐는데 너무 그간 옥조함에 했기 때문에 그게 좀 안 좋은 상황을 만들게 되었죠. 그래서 다시 비정상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냐면 시행은 아마 5월 말에 시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5월 10일자로 어제 날짜로 그때 어제 날짜 잔금 치르거나 아니면 등기 접수 이전일이죠. 그 중에 빠른 날짜가 양도일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소급을 해서 적용을 하겠다. 우리 납세자한테 좋은 거니까 요거는 소급해서 적용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좀 상세하게 살펴보면 1년 동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아예 배제하겠다.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는 조정지역 이내에 양도할 때 아시죠? 2주택인 상황에서는 20%가 더 붙고 3주택인 상황에서는 30%가 더 붙습니다. 최고 세율이 10억 초과하면 82.5% 내게 돼 있습니다. 내 손에 남는 거는 17.5%가 남습니다. 10억짜리 팔면은 1억 7,500이 내 손에 남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못 팔았죠. 시장에 물건이 안 나왔죠. 공급이 없죠.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거를 이제 개정을 하는 겁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 요거 좀 중요해요. 보유기간 1년 됐을 때 이거 팔면은 그거 해당 사항 없습니다. 요거 세법이 지난번에 바뀌어가지고 1년 이내는 70%고요. 2년 이내는 60%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년이 넘어가야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받으면서 일반 세율로 매도를 할 수가 있다. 기본 세율은 바로 6에서 45% 누진세입니다. 45%고요. 또 한 가지 좋은 점. 중과가 되면 장특공은 아예 배제가 되도록 원래 법상으로 그렇게 조문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중과만 안 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만 안 되면 장기보유 특공제 장특공이라고 하죠. 이 장특공도 적용이 됩니다. 대신에 4%, 80%까지 최대가 아니고요.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해당이 되는데 연 2%씩 해서 최대 30%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많이 체증이 해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기준제도의 문제점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들 아실 겁니다. 너무 높아서 매물이 나오지를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보유기간, 양도세, 비과세, 재기산제도. 이거 진짜 머리 아팠죠. 이것 때문에 세무사들도 다 틀리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국세청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기재부에서 다시 뒤집어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계산하기도 힘들었고. 그런데 이거를 다시 싹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이 다주택자들 여러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하나하나 다 팔고 나면 마지막 남은 주택은 그때부터 다시 또 보유 거주기간을 산정을 해가지고 2년간 있어야지만 비과세 매도를 할 수가 있었는데 예전처럼 그냥 다 팔고 나면 그 다음 남은 주택이 1주택이라 그러면 그 1주택은 예전에 있었던 취득일로 그대로 산정을 해주기 때문에 언제든지 팔아도 2년이 넘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때까지 막 열심히 공부했던 분들 다 그거 다 필요 없게 됐습니다. 예전 걸로 그대로 들어갔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게 제일 컸습니다. 민원, 국민 불편 이거 너무 컸어요. 너무 컸는데 이제 그게 해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매물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가 됐습니다. 비과세 요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계속해서 강화돼 왔죠. 9.13 대책 나오면서 원래 3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가 12.16 대책 나오면서 1년으로 다시 줄었는데 거기다가 또 전입까지 하라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죠. 그게 다시 이번에 2년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완화가 되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이러면 상관없습니다. 원래부터 3년이었고요. 대신에 이제 조정 대상에서 조정 대상 간다 그러면 2년 안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줄었다. 실제로 저희 아시는 분들도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막 했었던 분이 계셨는데 이번에 여기 발표가 나고 여기 해당됐기 때문에 한숨을 쉬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쨌건 1년 이내에 무조건 전입하고 다 해야지 해결이 됐는데 다행히도 2년이 바뀌었다. 2년으로 바뀌었다.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의 매물도 많이 출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조금 안정화가 되면서 막 극하게 상승하는 그런 경우는 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거 양극화는 좀 벌어지겠지만요.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풀어드릴 거고 여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취득세 부분이 문제입니다. 취득세도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지 취득세 중과 방지가 돼요. 근데 요거는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지방세법이긴 한데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에 의해 가지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취득세 부분도 아마 건들지 않을까 조만간에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취득세법, 중과에 대한 세법은 국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1세대 2주택 취득세 요거 중과 배제 받는 부분은 아마 조만간에 시행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들을 한번 계속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동안 규제로 묶어놨던 것들을 시장 논리에 맞춰서 조금씩 풀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동산 세계에서는 그런 법들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언제든 저희도 발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